저는 독일 생활을 하고 있는 독일 유학생 호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감사하게도 제가 작년 여름쯤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아직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있지도 않고 엄청나게 큰 채널도 아니고 제가 유튜브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1000명이 넘은 기념으로 무언가를 하면 좋겠는데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Q&A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보면 좋겠다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뤄오지 않았던 질문들, 그리고 굳이 대답하지 않았던 질문들, 약간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위주로 조금 답변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부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현재 나이. 저는 1998년생, 지금 만 나이 26, 곧 27을 달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29인가? 28인가? 네, 그렇습니다. 미술을 어릴 때부터 시작했어요. 미술을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만 나이 12,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고 그 전부터 계속 미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내 대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미술로 처음으로 뭔가 수상 경력 약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유치원 때 유치원 전체에서 가장 미술적 재능이 있는 아이로 인정받는 약간 그런 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튼 상을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했고 인생 외길이었어요. 미술이 아니면 안 된다. 미술밖에 없다. 미술이 아니면 다른 거 하기 싫다. 그러니 이 한 우물을 판 지 되게 오래됐고 중학생 때도 그래서 친구들이 난 한오정 하면 미술 이런 거를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를 미술 전공으로 가게 되면서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또 저는 엔수를 했어요. 엔수를 하다가 독일 유학으로 방향을 튼 케이스입니다. 저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 경험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독일 유학을 결심했을 때도 되게 찬반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엔수를 하던 중이었고 목표하던 대학교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 이제 독일 어학도 해야 되고 마페도 준비해야 되고 여튼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게 아깝지 않은가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만약에 유학을 갈 거면 대학원을 해외로 가는 게 낫다. 왜냐면 한국에서의 뭔가 경력? 그런 것도 지금 필요하다. 이제 작가로서 평탄한 루트.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평탄한 루트는 여기서 이제 대학교를 가서 대학원을 가서 이제 작가로 가는 것. 그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가장 평탄한 루트잖아요. 뭐 독일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제 작품으로 20 후반부터 이제 좀 알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학교라는 소속 안에 있음으로 인해 조금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또 외부 활동도 하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리고 강사쌤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서 자라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학벌은 상관없다. 너가 해외에서 졸업을 하든 한국에서 졸업을 하든 여튼 학벌은 학벌이고 너가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어디론가 가서 학위를 땄다는 것. 학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가서 뭘 배웠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한국에서 먼저 대학교를 가든 뭐 독일에서 또는 해외에서 어디 대학교를 먼저 가든 그건 상관없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먼저 갈까요? 그리고 나서 독일로 유학을 갈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들었던 약간 조언처럼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조언이 지금 나를 더 끌리게 만드는가? 내가 어떤 것에 조금 더 동의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 입시를 하지 않고 독일에 왔으면 시간은 더 땡겼겠죠? 그때 당시에는 나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독일에 처음 올 때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현역으로 간 친구들은 졸업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유학 준비를 하면 뭐 와페 준비하고 하면 1년, 2년 더 걸릴 텐데 그때는 친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하고 싶은 애들은 작가 활동을 할 거고 취직하고 싶은 애들은 취직을 해서 사회인이 됐겠지? 근데 나는 지금 이때 학업을 시작한다니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도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늦어지고 나서 2, 3년 정도 흐르면은 아 그래 아싸리 늦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1년, 2년 이렇게 늦는 것보다 그냥 막 3, 4년 이렇게 늦으니까 오히려 들을 수 있는 조언도 더 많고 설레도 많고 뭐 너무나도 주변에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오히려 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정보를 내가 약간 다 듣고 그걸로 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늦은 게 너무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선생님이 막 그런 거 너무 상대적이다. 늦은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다 상대적이다. 3, 4년 지나면 아무것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알지 알지 이러고 받아들이지만 뭔가 100% 이해하기에는 제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정했으니까 가슴으로 막 와닿진 않았는데 진짜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가슴으로 느끼고 있죠, 지금. 체감하고 있죠. 진짜 모든 것으로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 유학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든 빠르든 적당한 때든 지금 내가 이 유학 생활을 해나갈 힘이 되는가? 그럴 열정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금전적으로도 챙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그냥 된다면 네,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더 늦출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혼자 왔는가? 네, 혼자 왔습니다. 독일 나이로 22, 생일이 지났으니까 22이었고 한국 나이로 23, 2019년 8월에 정확히 왔고요. 혼자 왔고 혼자 지냈고 독일에 아는 지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베를린에 살았고 베를린에서 5주 정도 살 집을 페이스북 독일 집 구하기 그룹을 통해서 쓰리신으로 왔어요. 그때 아인젤로 와서 밑에 지구 근처 어딘가를 살았고 밑에까지는 아니고 되게 여튼 야경이 엄청 좋고 엘리베이터 있는 한 5층에 살았던 것 같아요. 몇 층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개개숙
유학으로 이제 집을 찾아서 베슈티공 막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고 뭐 사기도 당할 뻔하고 그러다가 운이 좋게 딱 새로 생긴 건물, 새로 생긴 베개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 집에서 살던 영상이 제 유튜브 시작이거든요. 거기가 하우스 베개처럼 1, 2, 3층 정도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베개인 사회인들의 기숙사 같은 느낌? 되게 단독주택 같았어요. 정원도 막 있고 저희 해먹도 있고 공원도 넓고 그리고 되게 인터나치오날하고 독일어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때 집주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편의도 너무 잘 봐주고 그랬어서 운이 좋게 잘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스터 이사 온 거는 제 영상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기숙사로 들어와서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독일에 오게 된다면 독일 친구든 누구든 왜 독일을 선택했어?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독일이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 속어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간 삭제해 갔던 것 같아요. 삭제하다 보니까 독일이 가장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그 1, 2, 3순위에. 그래서 그럼 독일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실은 저는 유럽에 대한 로망? 이런 게 없어요. 독일뿐만이 아니라 계기가 뭐든지 이탈리아라던가 로마라던가 프랑스라던가 어딘가 한 곳에 약간 로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뭐 영국이라거나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약간 전무했어요. 그럼 뭐 제 유학 목표와 조건에 상황에 맞춰서 나라를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을 결심하게 됐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 내 시야를 넓히겠다. 한국과는 조금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하겠다. 그 이유가 제일 큰 거였고 거기서 왜 독일을 선택했느냐는 하나는 당연히 금전적인 이유가 컸고요. 다른 이유는 비영어권.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 다른 제2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 그 나라의 언어가 있는 곳. 그게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또 다른 나의 무기로 하나 이렇게 장착하는 느낌으로다가 언어를 하나 배우면 뭐 어디든지 또 쓸모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기왕 유학하는 거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세계를 하나 더 확장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 번째는 아시아 국가가 아닐 것. 아시아 국가가 아니어야 했던 이유는 한국에 돌아가서도 유럽권보다는 쉽게 마음먹어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기에 아틀리에에 간다든지 홀에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아시아 국가는 비아시아권보다 좀 더 가깝고 비행기 값도 적게 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유학 갈 거 멀리 그리고 나의 마음이 끌리는 작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 그때 당시에 제가 볼프강 라이프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분이 또 독일에서 활동을 하셨었어서 그래 그렇다면 독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해서 독일로 오게 됐습니다. 독일어를 솔직히 자격증 준비한다고 쳤을 때로 비교한다면 그 입학 전보다 지금 더 독일어를 못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입학하기 전에는 당연히 저도 체아 아인스 자격증을 따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어학 레벨로 쳤을 때 자격증 준비로 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체 아인스까지 끌어올렸던 상태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위한 공부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실생활 이런 언어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편하고 늘은 상태긴 하다. 물론 늘어도 부족한 게 언어지만 그때에 비해서 말하는 거든 듣는 거든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1학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여유가 생긴 게 내가 약간 못 알아들어도 그때는 너무 신경 써야게 됐거든요. 나 왜 못 알아듣지? 오늘도 이 단어 못 알아들었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못 알아듣네.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뭐라고? 이러고 그냥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생활 독일 늘리기 꿀팁은 딱히 없습니다. 언어는 실은 저희 학교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다 저보다 잘할걸요? 그냥 매번 단어를 기록하는 것. 그때그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들을 때도 항상 옆에 독일어 단어 쓰는 칸을 따로 냅둬서 거기에 독일어를 기록하고, 제 주변에는 독일어로 일기 쓰는 사람, 뭐 독일어로 진짜 매일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디어 스케치까지는 안 하고 한국어로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빨리 늘겠죠? 저는 항상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꼭 이 표현 너무 좋다, 되게 생소하다라고 새롭게 알게 된 그런 문장이나 단어가 있다면 꼭 그거 하나쯤은 오늘 꼭 기억하고 넘어가기.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내가 이제 실생활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제일 빨리 늘긴 해요. 처음에 베를린에서는 한식당에서 일했었어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었고, 그때도 꽤나 만족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혼자 홀을 거의 다 보긴 했지만 레스토랑이 그런 시스템이었고, 엄청 막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아서 적당히 바쁘고 금토일 위주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팁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쏠쏠한 용돈벌이였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도시로 와서는 카페에서 둘 다 일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아이스크림 카페여서 돌스톤? 그 아이스 스톤 같은 게 있고, 그 사람들이 아이스 맛을 고르면 그거랑 토핑도 고르시면 그걸 섞어서 이제 주는 그런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스 쉐이크도 있고 뭐 커피도 있고 그냥 칼트 게트랭케도 있고, 봄, 여름쯤에 일했었었는데 굉장히 만족했던 업이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독일 아이스크림 뭔가 다 마트에서 파는 거 제 취향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미술보다 아르바이트가 여튼 우선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일은 못하겠다 했는데 그맘때쯤 그만둘 이유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 일하는 곳으로 백세를 한 거예요. 바꿨어요. 지금은 아시아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메뉴가 주로 마차, 커피,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일본 이렇게 약간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카페가 컨셉인데 거기서 이제 바리스타 잡 라떼아트하고 커피 내리고 그리고 마차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스트도 만들어요. 그다음 에그드롭 같은 거 만들거든요. 거기서 뭐 또 언제 또 잡을 백세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게 제 세 번째 잡입니다. 원하실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진학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한 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디자인과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런 거를 대충 보고 그거를 맞춰서 지금쯤부터 그냥 일찍 시작하면 뭐 나쁠 건 없죠. 제가 독일어 레벨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해도 베츠바이는 요구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베츠바이는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독일어 공부를 미리미리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2 외국어를 무조건 독일어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뭐 수능을 만약에 보게 되더라도 수능 성적도 없고 독일어 어차피 해야 되니까 독일어도 공부하고 그렇게 일석이조 준비하면 좋으니까요. 근데 대학교를 한국에서 갈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 유학을 갈 거다 하면은 대학교 가서 나중에 이제 시간 천천히 내서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저 때야 다들 독일에 가라 막 이런 걸 추천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에도 정말 좋은 어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갖춘다면 한국에서 어학을 다 하고 와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만 어학 자격증을 준비했다 한다면 학교 붙고 나서 입학 시기보다 조금 일찍 와서 독일어를 이제 써보는 걸 미리미리 연습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추천합니다. 그것은 실은 크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가 중요한 거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마페 준비해도 당연히 독일 대학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독일에서 준비했더라도 그런 게 약간 명확하지 않으면 불합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을까? 독일에 와서 당연히 이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있겠죠? 한국이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영감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냥 한국에 있어서 안 될 거야 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페만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다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궁금하셨던 것들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구독자 1000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되게 불규칙한 주기로 올라오더라도 꾸준히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주기 위해서 노력해볼 테니까 그때그때 필요하신 정보 얻으러 놀러 오세요.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